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펼쳐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LDL, HDL, 아이스테이, 와일드, EGFR, 게우레아티닌.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집에 오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어려운 검사 결과지를 AI가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AI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김 씨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당화혈색소가 11처이었습니다. 높다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나 높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검사 결과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AI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화혈색소 11천 뭐 세운 뜻인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AI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5,007 미만을 정상 범위로 봅니다. 11~2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김 씨는 그제야 혈당 관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7세 이 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지방이 3-7이었습니다. HDL은 30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AI에게 결과지를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어떤 수치를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AI는 중성지방과 HDL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중성지방은 일반적으로 150 미만을 권장하며 327은 높은 수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HDL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며 남성은 보통 40 이상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야식과 음료수를 자주 먹었던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58세 박 씨는 LDL이 160으로 나왔습니다. AST는 65, ALT는 7~8이었습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과 간 건강을 관리하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AI에게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AI는 LDL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ST와 ALT는 간 건강과 관련된 수치이며 높게 나오는 경우 간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AI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문단, 신장 기능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초의 씨는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지에 크레아티닌과 EGFR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EGFR은 50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AI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GFR은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나 혈압은 신경 쓰지만 신장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볼 때 신장 관련 항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결과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훨씬 좋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입니다. 당뇨가 있고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 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의사에게 가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5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단순히 수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건강검진 결과를 이해하고 병원 상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항목 하나씩 검색해야 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색, 중성지방 검색, 단백뇨 검색, 전립선 검색 이렇게 몇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지 한 장만 보여주면 AI가 전체를 읽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소변검사 결과에 단백뇨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지를 받아보면 단백뇨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표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단백뇨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줍니다. 또 50대 이후 남성에게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전립선 검사입니다. PSA 수치가 무엇인지, 전립선 비대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AI는 이런 내용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물론 최종 진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받아도 그냥 지나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요산이 무엇인지, 통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활 습관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검사 결과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영양제를 보여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인가요? 이 영양제는 무엇에 도움이 되나요?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AI는 설명을 도와주는 참고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50대 이후 건강관리는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도 이타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기능, 단백뇨, 전립선 수치, 요산 수치까지 AI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건강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는 의사가 아닙니다. 최종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실전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